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월 13일 화요일 밤에 발표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호재건 낙재건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겠으나 혹여라도 아래로 떨어뜨리고 싶다면 현재 상승분이 일단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승은 당연히 즐기면 되지만 분할 매도와 현금 비중 관리는 늘 생각해 둬야 합니다. 우리는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 명언 중에 어깨에 팔면 된다고 하지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어깨에 팔면 상품에 따라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떨어지고 난 후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SOX의 상품이 저점 대비 25%가량 상승했지만 만약에 월요일에 당장 급락이 나와서 어깨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미 10에서 15% 상승분을 헌납하고 나서야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분할 매도를 조금씩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나는 고점에 몰빵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부터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늘 상승을 할 때도 어떠한 조건식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점점 하락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QQQ ETF 주봉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토캐스틱 파동을 볼 줄 몰라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린다면 현재 빨간색 파동, 보라색 파동, 하늘색 파동 상태만 보면 여기서 당장 화요일에 급락이 나와서 QQQ ETF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아니라면 이 파동이 갑자기 아래로 꺾일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화요일에 갑자기 CPI 발표를 보고 마이너스 3%가량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홀짝 베팅이고 그걸 논외하고 판단한다면 주봉으로 봐서는 당장의 조정장으로 진입한다는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일봉으로 보면 녹색 파동이 이제 고점에서 열심히 아직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K와 D선이 중첩되기 살짝 전이기 때문에 이미 이번 상승의 초입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3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3주도 길고 전 2주 내에 이번 상승의 끝이 올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면 현재 빨간색 파동은 두 번째 쌍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하위 파동 보라색이라든지 하늘색에서는 하락 신호는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하락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오르진 않죠. 빨간색 파동을 아래로 내릴 만한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라색 파동에서 쌍봉 이상이 나오던가 하늘색 파동에서 쓰리봉 이상이 나와주던가 더 쉽게 말하면 보라색 파동이 고점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부터 빨간색 파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파동이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는 빨간색 파동이 미리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보라색 파동이 현재 쌍봉에서 언제 힘이 소멸되는지만 체크하면 고점에 팔지 못하더라도 어깨에는 팔고 나올 수는 있다. 다만 TQQQ는 그래도 어깨에 팔아도 크게 손실이 적지만 SOX의 상품은 워낙 변동성이 나스닥에 비해 크기 때문에 어깨에 팔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15% 하락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하락장 진입 전 어깨였다면 비록 고점 대비 수익률은 많이 줄어들겠으나 하락장 진입 전 물리는 현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제 생각엔 이건 비싼 내용이라고 자부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녹색 파동이 고점 감에도 진입 상태입니다. 빨갛게 물든 상태에서 얼마나 상승이 지속될지 모릅니다. 보통은 빨간색 파동이 쓰리봉까지 만들면 이건 끝이라고 봅니다. 빨간색 파동이 쓰리봉까지 만들었는데 빨간색 파동의 빨간선이 이전 봉우리의 고점보다 낮아지면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 비중을 세게 가져가면 됩니다. 매우 쉬운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하위 파동 보라색 파동 모양조차도 고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런 기법을 알아냈고 자신이 참고한다면 이걸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고 최소한 10년 혹은 20년 차트를 모두 대입하면서 최소한 이 논리가 실패할 확률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주식에 100% 확실한 기법이 없듯 제가 참고하는 이 파동 기법 또한 100% 완벽할 순 없습니다. 녹색 파동이 고점에서 얼마나 길게 상승할지, 빨간색 파동이 외봉으로 내려올지, 쌍봉으로 내려올지 쓰리봉 혹은 포봉까지 갈지 2022년 하락장 전에는 빨간색 파동 모양만 봐도 그냥 이건 쇼츠라고 알려주는 파동 모습이었고 그전 상승 랠리 때를 이제 공부해야겠습니다. 현재 상승이 진행 중이고 이 상승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끝나서 조정장 혹은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걸 미리 공부해두는 거죠. 여기서 녹색 파동이 고점에 도달해 보시면
KD 두 선이 중첩이 되면 슬슬슬 파동 힘이 빠지면서 스무스하게 파동이 내려오는데 코로나 이후 녹색 파동을 보면 상승 끝자락에 갑자기 녹색 파동이 위로 확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버슈팅 혹은 광기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불타기하면 물릴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더 예전 차트로 가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을 공부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도 말 미중 무역 전쟁 혹은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 막 상승이 나올 끝자락에 보시면 녹색 파동이 마지막에 오버슈팅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QQQ ETF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가량 떨어졌고 반도체는 마이너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수익률은 약하지만 TQQQ 투자나 할 걸 하는 이유입니다. 반도체가 확실히 변동성만 잘 이용하면 수익률도 매우 좋지만 한번 매매가 어긋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하락은 기본입니다. 코로나 폭락 전 차트도 보시겠습니다. 녹색 파동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합니다. 빨간색 파동이 쓰리봉을 만듭니다. 쓰리봉을 만들 때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걸 다 먹으려고 계속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하루 만에 뿅망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QQQ ETF 기준으로 보면 어깨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TQQQ는 고점 대비 대략 마이너스 10%가량 하락을 하고 나서야 제가 참고하는 기법으로는 여기서는 도망쳐라고 알려줍니다. 저 또한 고점에 풀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일봉은 사실 저 또한 매도 매수에 참고는 하지 않습니다. 한 배수 투자라면 맘 편히 일봉으로 봐도 될지 몰라도 세 배수라면 일봉으로 봐서는 하락장에 매수하더라도 더 타이트하게 보기 위해서는 시간봉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4시간봉으로 보면 2023년도 8월 하락 전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가량 떨어질 때 위험 신호가 감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난 더 시간봉을 짧게 가져가서 더 타이트하게 고점에 매도하고 싶다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단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명 4848 하다가 상승분도 못 먹고 수익률만 반토막 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4시간봉까지가 스윙 투자로 보았을 때 가장 참고하기 좋은 시간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녹색 파동이 아직 제대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파동은 이제서야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고 보라색은 2에서 3일이면 고점에 도달할 것 같고 이미 하늘색 파동은 고점입니다.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늘색 파동이 고점에서 오래 간다고 해도 1에서 4일입니다. 최장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녹색 파동이 갑자기 위로 치고 올라올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테슬라 주가는 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내려올 때 보라색 파동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위에서 형성하면 그때 추가로 매수하는 게 매우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상승 방법은 4개의 파동이 모두 비슷한 타이밍에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저는 테슬라가 일봉상 21일평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한 번은 더 쌍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온다고 봅니다. 반도체 3배 인버스 상품 SOXS 일봉입니다. 만약에 화요일에 반도체고 나스닥이고 내리기 시작한다면 인버스 입장에서는 빨간색과 보라색 파동 저점이 이전보다 높은 상태에서 위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인버스 매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화요일 장이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다 지켜보고 들어가도 인버스가 상승할 높이는 충분합니다. 미리 프리장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떨어진다고 미리 매수 몰빵했는데 본장에서 이걸 다 말아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SOXX ETF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면 1번 패턴 보라색 파동이 고점 도달 전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이번 상승 랠리에 종지부를 찍어준다. 이번 패턴은 화요일에도 호재로 주가가 급등은 아닐지라도 하락은 크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상향할 것이다. 주봉으로 와서 보면 사실 하락 신호가 아직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늘색 파동 두 번째 봉우리 상태가 조금 거슬리는 게 문제긴 한데 나스닥은 하늘색 두 번째 봉우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화요일에 정말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거나 보라색 파동이 일봉상 아래로 꺾이지만 않는다면 반도체가 상승할 룸이 나스닥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지수나 반도체가 이미 바닥 대비 3배수 기준으로 20% 오를 때면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저는 사실 이런 댓글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일봉 차트만 봐도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건 불타기입니다. 불타기는 손절가 정해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매수에 조언을 드릴 능력자도 아니고 설령 불타기에서 성공을 한다고 한들 그게 나중에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또 불타기 기회가 왔을 때 불타기 했는데 만약 2월 13일 화요일에 주가가 떡락을 한다면 그 마이너스를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타기예요. 매수해요. 라는 댓글은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13일 화요일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같고 여기만 잘 이겨낸다면 이번 상승은 최소한 5일 이상은 더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점은 화요일에 정말 하락 없이 상승을 이어간다면 이제부터는 오버슈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 소량씩 분할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들 받으셔서 다 같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